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도 참 의미 있는 삶이었구나. 근데 그분도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때가 비로소 본인이 그 감옥에서 20년 동안 공부하고 했던 걸 펼치기 시작했어요. 펼치기 시작하고 그 뒤로 담론, 뭐 처음처럼, 그다음에 대화, 뭐 할 것 없이 책을 엄청 쓰셨습니다. 엄청 쓰.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까지는 뭐 쓴 책이 없죠. 그 이후에 그걸 이제 펼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의 이제 진정한 인생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만약에 저 같으면 정말 형무소 갔다 왔으면 이제 다 살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 끝이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분노로 이제 여생을 어느 정도 살다가 갔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고, 그래서 참 삶이 되게 질기다.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게 인생이고, 정말 늦을 때라는 건 없다. 누구에게나 지금이 절대 그 사람 인생의 최고가 아니다. 그 최고의 순간은 누구에게도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순간은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른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뭐 부산에서 떨어지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청문회 스타의 저기는 여기까지구나. 근데 그 뒤로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걸 옆에서 보면서 참 좀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고 끝까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제가 KBS 일라디오에서 강원북의 지금 이 사람이라는 프로를 한 2년 8개월 진행을 했습니다. 한 300분 정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은 다 만난 것 같아요. 조정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불러서 인터뷰를 했고, 그거 잘린 게 이제 이 정도 들어서고 지나서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제가 그 프로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성공과 실패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거를 그 위기 앞에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위기를 맞는 자세가, 태도가 어떠냐, 이거에 달려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이 잘 됐다 싶으면 그거는 틀림없이 그분이 그런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긴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위기 앞에서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만 봐도 5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5번. 정확히 5번 죽을 뻔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죽은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한테 사형 선고 받았을 때도 집행을 앞두고 있었고, 전두환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당신이 나하고 손을 잡으면 살려주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자리 빼고는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시켜주겠다. 그때 이분이 지금 살고 역사에서 영원히 죽을 건가, 지금 죽고 역사에서 영원히 살 건가,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얼마나 더 산다고 지금 살아서 그 역사에서 그냥 영원히 죽은 사람으로 살게 될 건가, 그 오명을 안고 살 건가. 그래서 자기는 지금 죽기로 작정을 했다고. 또 박정희 때 납치돼가지고 바다에 수장 직전까지 갔거든요. 어느 수준이었냐면 이게 보자기에 포대에 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다 잠그고
이걸 던지려는 순간까지 갔습니다. 던지려는. 그때 미군 비행기가 나타나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 마라. 그때 그 직전에, 던지기 직전에, 비행기가 나타나기 직전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기적처럼 비행기가 나타났대요. 그분이 늘 그러셨어요.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야, 이거 기적 같아. 기적처럼 기적이 일어났어. 이 말은 그냥 느닷없이 우연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적은 절대 그렇게 오지 않는데 자기가 할 바를 다 하고 이제 남은 것은 기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고 그거는 내가 다 했고 이제는 하늘을 보고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 그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5번 죽을 고비도 그렇고 매번 최선을 다하고 IMF 위기를 맞았을 때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다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마지막 문구잖아요. 돌아가시기 전날 자기 일기장에 인생은 아름답고 자기 인생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 모진 그 역경과 고난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 자기 인생이 스스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그러셨어요. 자기는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후회를 안 할 만큼 늘 최선을 다했다. 근데 어쨌든 그분도 그렇게 결국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저는 그런 걸 잘 극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IMF 위기 극복할 때도 그렇고 늘 그러셨거든요. 첫째, 위기는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온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게 중요하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그렇다. 위기는 반드시 끝이 있다.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도록 해요. 위기는 반드시 끝이 나는데 위기가 해결됐어요. 근데 위기를 해결하기까지 한 2년이 흘렀어. 그럼 2년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항해를 하는데 배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위기를 맞았다. 그래도 항해는 계속되어야 된대. 항해를 하면서 배를 고쳐야 된대. 배를 어디다 정박하고 고치면 안 된대. 우리 삶이라는 게 늘상 그런 위기가 오는데 위기가 왔다고 해서 뭘 딱 포기하고 그 위기를 해결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한때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날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월급, 제가 직장 다니는데 직장 월급이 몇 푼 되지도 않고 이걸 얼마나 모아야 내가 이 집을 다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월급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욕도 안 나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직장을 다녀야 된다. 다니면서 집이 안 넘어가게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쨌든 그분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허송세월이 안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라. 반드시 위기는, 기회는 위기라는 옷을 입고 온대요. 위기라는 옷을 입고 오는 게 기회래. 그래서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면 반드시 그게 기회가 된다. 사실은 IMF도 그걸 기회로 만드신 겁니다. 전화위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IMF 국간 과정에서 우리 뭐 재벌들 막 이런 하고 문어발식 경영 다 못하게 하고 기업 빚 채무 비율 낮추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훨씬 건강해졌어요. IMF 전보다 건강해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그걸 막 미봉책으로 뭘 막아서 위기 이후에 또 다른 위기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민생이 위기야. 그렇다고 해서
막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막 해가지고 그 부양은 임시 미봉책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뒤에 골병들인 거다. 뒤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기 극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위암 선고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위기는 저는 뭐 글 쓰면서 늘 옵니다. 글 쓰면서 여기 이제 뭐 자서전 쓰기 사업도 이제 하고 그러시던데 우리 이제 여기 선생님들 중에 뭐 책을 쓰겠다 이런 있으면 결정적으로 3번의 위기를 넘겨야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책을 쓰겠다고 마음 먹은 때로부터 실제 책 쓰기에 착수하기까지가 요게 바로 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난 요 기간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때 아예 놓아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책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착수를 않고 언제 써야 되는데 하면서 좀 쓰는 시중 하다가 또 뭐 안 하고 이제 시작이 안 돼. 그럴 때 그거를 이거는 원래 그런 거야. 이거 누구나 그런 거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 착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위기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몇 번 자빠집니다. 어떤 여러 이유로 뭐 집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지금 무슨 책을 써 지금 나 이것 때문에 지금 미치겠는 이럴 수도 있고요. 역시 내 역량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중간에 자빠져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이제 이런 위기가 옵니다. 이걸 또 넘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책을 다 썼는데 책을 다 쓰고 이걸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제 책이 안 팔리고 반응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위기도 있고요. 이제 책을 출간을 못해서 출간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대부분 모든 작가는 저자들은 첫 책은 다 누구나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당연히 당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엄한 짓 했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다 써놓고 출간 않고 그냥 덮어두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위기를 맞았을 때는 4가지 방식으로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글쓰기가 내 개인적으로 접하는 위기가. 첫 번째는 리셋입니다. 리셋.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 뭐 TV나 이런 거 고장나면 그 껐다 키잖아요. 야 껐다 켜봐 그러잖아요. 껐다 키는 겁니다. 리셋하는 겁니다. 저는 뭐 수시로 이제 책을 하나 쓰려면